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6일 천옥현의 안보정론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제 대선이 다 끝났고 5월 9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 사상 최악의 대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고소 고발전이 작년 여름 이후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을 보면 이재명 후보 워낙 비리 덩어리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제 범여권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허위사실 비슷한 그런 이 폭로 사례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은 한 80여 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렇게 이 취소하려고 하는 40여 건 절반 정도는 그렇게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이긴 하지만은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중에서만 한 40여 건을 취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협치 차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상당수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 법카 유형 사건 이런 거는요 취소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거 취소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검경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은 그대로 둔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성상납 발언했던 낙검수 이 김용민 씨,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주최한 전시회 개막식에서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김의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 고발 취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의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여 건에 가까운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취하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19대 대선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 고소 고발 사건 일부를 쌍방이 취하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 내 외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수백 장의 고발장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네거티브 대선의 청구서를 수사기관이 받아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도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추미애를 상대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어요. 다만 2020년 12월에 추미애 장관이 내렸던 정직 2개월짜리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게요, 이 지나친 손경식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지나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은요 이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취소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선거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차원에서요, 이 공수 차원에서 이 공세 차원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고소고발 사건 이런 거는요 좀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절반 정도 취한다라고 하면요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포용심을 말하자면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협치의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승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포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내려다 봐야 될 것 아니냐. 다만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김혜경 법화 유용 사건, 그 다음에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사건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단순한 이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의 공방이 아니고 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즘요 연일 말하자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패션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지금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검소하다, 그게 하나고요. 소박한 이런 옷차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 입었던 옷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입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치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화제를 지금 낳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드티, 슬리퍼, 그 다음에 이제 스카프, 이런 것들이요. 아, 전에 한번 입었었는데, 이거 또 입었구나. 아, 그래서, 아, 정말로 소탈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언론에서요, 예, 전에 입었던, 그래서 제목을 말이죠.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입은 그 후드티, 그 슬리퍼, 김건희식 돌려입기 패션, 이런 제목하에 기사를 좀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런 옷차림,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팬카페 건사랑의 자세히 이렇게 옛날 옷을 다시 꺼내서 입는, 뭐 누구든지 대부분이 옛날 옷 뭐 정도가 아니라 뭐 계속해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이 옷 맵시 패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또 글쎄요, 뭐 여성들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성들도 뭐 특별한 그야말로 재력이 된다 하다는가, 아니면 뭐 정말 패션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필요한 분들 빼놓고는 대개 뭐 한 번 입은 옷도 몇 년씩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서적인 수준을 같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 후드티가 자주색 후드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경찰견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그게 언제 입었던 옷이냐? 지난 2월 14일 날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이시죠. 이분을 만났을 때 입었던 옷과 같아 보인다라는 글이 이 팬카페 건사랑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무속 논란이 불거지는 당시에 김 목사와 이제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이때 자주색 후드티를 많이 그때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김 대표는 짙은 회색 재킷을 걸쳤고 머리에는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채 동그란테 안경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돌려입기 패션은 후드티뿐만 아니라 이번에 품절 대란을 부른 3만 원대 흰색 슬리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 대표가 반려견 토리를 데리고 늦은 밤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때 공개된 사진에서도 이 김 대표는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김 목사를 만난 당시 입은 회색 재킷은요, 김 대표가 지난 4일 날 사전 투표할 때 입은 옷감, 모양, 재질,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1월에도 이 김 대표는 프로필 사진 촬영 때 수년 전 언론 인터뷰 때 입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요, 이 김건희 여사 이런 패션이 상당히 호감을 받으니까 이 민주당에서는요, 이 재뿌리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 좋은 건 좋다,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공당이 해야 할 그런 측면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대한 이 비판적 시각, 아마도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도 뭐라 그럴까요, 미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 한두 번이지 이런 걸 언론 플레이 한다고 이게 먹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평소의 이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김호준 씨도 말이죠, 이러한 옷맵 씨와 관련해서 또 생뚱맞다. 그리고 뭐 기획하지 말고 본인이 연출하지 말고 전문가에 맡겨라,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당과 김호준 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이 비하 논란을 야기했던 안치환 씨, 뭐 안치환 씨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잘 아시겠죠. 이 안치환 씨가 다시 오늘 신곡을 냈습니다. 근데 신곡을 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 이재명 고문 이 격려성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하하지 않고 누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노래 낸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치환 씨는 어차피 이런 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노래를 많이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비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속된 말로 지가 좋아서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영어로 We are not alo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과 곡이 안치환. 그래서 좌절 쓰라림을 다독이는 노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놓은 디지털 싱글인 You are not alone,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뒤에 우리 지지자들이 많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상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작곡한 의도를 또 밝히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그 결과를 보고 누구는 기뻐할 것이고 누구는 슬퍼할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대선을 암시한 문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뭐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고문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갖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노래가 좌절의 쓰나움을 서로 다독이고 싶은 마음이 됐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이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리라 이런 구절을 반복적으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안치환 씨를 지금 이 노래를 얘기하냐면요. 지난 2월 달에도 신곡을 냈잖아요.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그래서 이 김건희 씨를 비하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특히 노래 가사에 왜 그러는 거니? 뭘 탐하는 거니? 이렇게 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연상케 하는 건의를 반복적으로 썼고 앨범 이미지도 이를 겨냥해서 사진을 썼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래도 그때는 이제 비판, 이번에는 이재명 격려, 지원 이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말이죠. 이거 김건희 여사 비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안치환 TV 커뮤니티에서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다. 이렇게 옹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치환 씨는 이 국내 386 민주화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 뭐 안치환 씨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거 뭐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예. 그리고 2020년에는요, 일부 정치권을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한 아이러니란 곡으로 또 화제를 모은 적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강용석 변호사,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참 막말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추행인가요? 뭐 이런 발언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2010년도 9월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 출당을 받았는데 그때 어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말하자면 제명 출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어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출당 제면 조치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19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마포에 출마했는데 그때 5.9%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복당을 신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복당 신청하자마자 하루 만에 복당 승인이 서울시당에서는 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최고의 승인만 남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강 변호사가 말이죠. 최근에 자기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잖아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 본인한테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런 문제도 감정을 가지고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지사, 물론 훌륭한 분들 지금 많이 나와 있지만은 경기도지사 성공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무게를 의식해서 이 복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당에서 복당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강 변호사는 기쁜 소식이다. 앞으로 당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품행에 당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 청문회가 있게 되고 혹하는 이 강요들 내정자들 청문회 줄줄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지금 대대적인 공세를 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이 검증 기준 1급 7대 기준 여기에 맞춰서 엄격히 검증하겠다라는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내놨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의견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기준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완전한 코미디다. 이런 지금 반발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된 이러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완전한 코미디다. 문재인 정권이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 자, 그러면은 이 7대 기준, 여러분들 본래는요, 2017년도, 그러니까 대선 때는요, 5대 기준을 내놨어요. 경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렇게 5대 인사 원칙을 내놨는데, 이러다가 줄줄이 걸려들으니까 이제 조금 약하게 해서 7대 기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렇게 2017년도 11월에 다시 이제 7대 원칙, 즉 두 가지를 추가해서 이제 조금 약화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5대에서 7가지로 늘어났으니까 크게 더 강화된 것 같지만은 사실상 단서 조항들을 많이 냈어요. 예컨대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런 조건이 붙으면서 느슨해졌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조국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속 때부터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이런 분들이 위장 전입,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음주운전, 홍종학 벤처부 장관은 탈세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불거졌고요. 7대 기준으로 강화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러한 이 사례가 그야말로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임기 중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이 역대 최다인 34명에 이르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홍영표 의원은 지뢰밭 청문회자, 그러면서요, 민당에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법안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민당이 7대 기준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